네, 이번 시간에는 신장 정리했던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최종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심장의 세뇨관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맨 처음 시간에. 근위 세뇨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물질의 여과된 물질의 대부분을 재흡수한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여과된 물질의 대부분을 재흡수하고요. 그리고 또 HCO3를 재흡수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왜 고산병 할 때 저희가 이제 아세타졸라마이드를 사용하잖아요. 이게 여기 근위세뇨관에 작용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 HCO3의 재흡수를 감소하는 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사성 산증이 유발되면서 과호흡이 유발될 수 있겠죠. CO2를 빨리 내보내려고. 그러면서 과호흡을 하면서 거기서 산소를 조금 얻어가는 그렇게 고산병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 할 때 사용이 되는 약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헬레고리에서는 뭐 하행각은 뭐 농축한다고 치고 상행각이 중요했죠. 상행각에서 중요한 NK2CC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NaCl을 재흡수해서 가장 중요한 신수질 농도 구배를 형성하고 이 농도 구배 덕분에 ADH가 작용했을 때 이 삼투압의 힘으로 물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원위세뇨관에 이제 NCC가 있는 친구인데요. 얘는 약간 미세 조절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도 일어났죠. 그래서 NCC가 작동하면 나트륨은 체내로, 칼슘은 소변으로 이동시키는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슘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NCC 자체가 칼슘을 분비하는 기능은 없어요. 어쨌든 NCC가 많이 작동을 하면은 칼슘이 소변으로 이동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집합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프린시팔 셀이 나트륨의 재흡수 및 칼륨의 분비를 하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알파 인터칼라이티드 셀이 H+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애였습니다. 그래서 ACE 이니비터나 ARB 밑에서 다시 얘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이뇨제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도스테론 여기 이제 알도스테론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도 작용을 하는 애죠. 얘가 프린시팔 셀에 아쿠아포린 2를 발현을 증가시켜서 여기 이제 신수질 농도 9배를 이용한 수분 제어프를 촉진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뇨제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퓨로시데마이드 같은 것을 보시면 NK2CC를 그대로 액자냅니다. NK2CC가 신수질 농도 9배의 핵심이었어요. 그죠? 이 신수질 농도 굽의 핵심을 망가뜨려서 아쿠아 포인트가 바소프레신이 아무리 작동해서 아쿠아 포인트가 발현되어도 물의 재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빼는 이뇨제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뇨지 강이 너무 강해서 그렇죠? RAAS 시스템을 자극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급성 폐부종에서 급하게 빼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RAS를 자극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RAS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칼륨 분비가 증가해버리는 기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아자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C에 작용하는 친구죠. 그래서 이미 여기 헬레고리에서 농도 고배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이뇨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혈관을 이완시켜서 SVR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에서 1차 약제로 선택이 됩니다. 얘도 똑같이 어쨌든 나트륨을 억제하니까 나중에 알도스테론 쪽에서는 오히려 분비가 증가하면서 저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얘네 둘은 그 이제 나트륨 NKCC나 CC2나 NCC 쪽에서 작용해서 나트륨 재흡수를 좀 억제시켜 보겠다. 이런 느낌을 사용한 이뇨제고요.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알도스테론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죠. 자, 먼저 ACE 이니비터부터 보겠습니다. 자, ACE 이니비터는 여기 안지오텐신 1을 2로 바꾸는 엔자임 ACE를 억제하는 친구죠.
그리고 ARB 같은 경우에는 안지오텐신 2의 작용을 막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였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2의 혈관 수축 기능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도 억제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안지오텐신 2 같은 경우에는 에페런트 신동맥을 수축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장이 이렇게 있을 때 들어왔다가 나가는 여기를 수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럼 물이 이 안에 고이면서 신장 입장에서는 물이 압력이 빵빵해져서 순간적으로 GFR이 조금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2가 있으면. 근데 신장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보다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구치 안 압력을 증가시킨 효과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최종적으로 좀 저하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2 때문에 약간 밤새 야근한 느낌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지오텐신 2의 혈관 수축 기능까지 억제할 수 있는 ACE 이니비터나 ARB가 DM이나 CKD 환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겁니다.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신장이 뭔가 이상해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체액이 저류돼서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게 ACE 이니비터랑 ARB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신장 기능을 저해시키는 안지오텐신 2 요 작용, 에페런트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는 요 작용을 좀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노락톤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의 리셉터를 블락하는 친구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의 양을 줄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도스테론 일단 나오잖아요. 알도스테론이 나왔다는 얘기는 안지오텐신 2는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지오텐신 2 때문에 혈관 수축이 되면서 조금 그 안 좋은 효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 약체로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애드온 느낌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죠.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줄면은 이 알도스테론이 나트륨만 조절하면 좋은데 얘는 칼륨도 분비하는 애였어요. 근데 나트륨 제흡수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칼륨의 분비까지 억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K 스페어링 효과가 발생하면서 고칼륨 혈증에서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산염기죠. 자, 먼저 산증을 보면 산증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수소이온의 생산이 증가한 경우와 배출이 감소한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anion 갭이다. AG의 갭을 구하셔야 됩니다. AG의 갭이 아니죠. A의 갭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G는 공식이 이런 거죠. AG는 NA의 양이온의 음이온인 Cl과 HCO3-를 이렇게 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음이온을 빼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결과적으로 기타 음이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H 플러스의 생성이 증가돼서 산증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에서 H 플러스가 생성될 때 그냥 자기만 뿅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타 음이온과 함께 나오는 거죠. HA 이렇게 나오겠죠. H만 나오지 않겠죠.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 A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게 여기 이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nion 갭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요 쓸데없는 음이온이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 말은 수소가 많이 생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의 기준이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anion 갭을 구해서 12 이상인지 확인을 해서 12 이상이면 기타 음이온이 많이 나왔네. 그 말은 수소가 많이 나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anion 갭이 12가 안 된다면 수소는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산증인 걸 보니까 배출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 미만이라고 치고 배출이 안 됐다고 치고 그럼 왜 배출이 안 됐는데 하면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배출이 안 되겠죠. 그 원인이 1형, 4형, 2형 이 순서가 조금 그런데 어쨌든 1, 4, 2 이렇게
총 3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도식화보다는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산성 염기성 평형에 관여하는 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록시말 튜블의 HCO3- 재흡수 기능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알파 인터칼레이티드 셀에서 수소 이온의 분비, 요 2가지에 의해서 산염기가 작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핵심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알파 셀의 H 플러스 분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프록시말 튜브를 작동하는 게 2형 RTA고요. 여기 이 H 분비에 작용하는 게 1형과 4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짜 배기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부터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약간 귀여운 애들 말고 중요한 애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 신생아 산증과 4형 신생아 산증은 모두 집합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집합간에 알파셀의 H 플러스 분비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1형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자체의 기능이 저하된 거예요. 사실상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셀 분비가 박살났기 때문에 H 플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못하는 겁니다. H 플러스가 거의 배출되지 못하면 이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H 플러스가 이 소변으로 거의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저류되면 여기에 H 플러스가 굉장히 적겠죠? 소변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소변에 심각한 알칼리증이 발생합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었어요. pH가 5.5 이상을 보이면 1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칼리화된 소변 덕분에 결석이 자주 동반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형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요 H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긴 좀 지워볼까요? 얘도 똑같이 이 H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긴 한데요. 얘는 이 셀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셀은 정상인데 그냥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조금 떨어진 거지 H 플러스 분비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H 분비는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 pH가 5.5 이상 되는 중증의 알칼리증은 보이지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죠. 알도스테론은 수소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프린시팔 셀에서 칼륨의 분비 기능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4형 핵심은 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 수소 배출, 산염기의 문제만 아니라 전해질 문제까지 발생한 게 4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의 문제는 알도스테론이 문제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병증이 발생하면은 레닌의 분비가 감소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4형 RTA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당뇨가 자주 동반된다. 이것도 조금 중요한 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4형 RTA가 발생해서 당뇨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당뇨에서는 이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형은 귀여운 친구죠. 이 앞에 건드리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위세뇨관에서 HCO3의 제흡수 기능이 감소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얘기 때문에 얘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소변 알칼리증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알도스테론의 기능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저칼륨 혈증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요거다. 소변 pH가 미친 5.5 이상 올라갈 만큼 미친 듯한 산염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수소를 아예 배출하지 못하고 소변이 알칼리가 굉장히 심해지면은 일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감소하면서 산염기 문제뿐 아니라 전해질 문제까지 동반되었다 하면 4형입니다. 그 다음에 야 소변 pH도 그냥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칼륨도 뭐 그러면은 이제 별거 아닌 거 2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칼리증의 핵심은 똑같아요. 알칼리증의 핵심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H 분비가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H 분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알칼리증의 핵심 기전은 피드백에 의한 RAA 시스템의 과활성입니다. 결국에는 H 분비가 과해진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H 분비가 과도한 H 분비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체액성 결핍이 되면은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NaCl의 재흡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변의 CL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NaCl이 소변 외에 딴 데로 다 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소변으로 나오는 CL은 줄겠죠? 그래서 이 체액이 결핍성 알칼리증에서는 이제 요게 핵심이다. 소변의 CL이 20 이하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의 CL이 20 이하로 안 떨어졌다면은 그때부터는 바터거나 지텔만이겠죠.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산염기 파트에 있으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바터 같은 경우에는 NKCC2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 뒤에서 NCC가 이제 보상을 하는 거죠. NKCC의 나트륨 재흡수가 줄었으니까 NCC에서 야 그럼 내가 당길게 하고 과활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NCC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과활성 돼버렸으니까 칼슘이 과하게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내에 칼슘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칼슘 농도가 증가해서 결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텔만 같은 경우에는 뒤쪽이죠. NKCC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칼슘 배출도 저하되는 거고 따라서 체내의 칼슘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통풍 등이 동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질 한번 볼게요. 고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많다기보다는 사실 물이 적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토나 설사, 요붕증 등 탈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이 탈수 때문에 갈증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이 간질과의 삼투압 차이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의식 저하나 혼수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핵심은 경구수분 보충이다. 왜? 물이 부족한 거였으니까 경구수분 보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 이제 문제였는데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저혈장성, 정상혈장성, 고혈장성 이 세 개였습니다. 자, 이 탈수에 의해서 초반에는 물이 쫙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면서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탈수를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바소프레신과 RAAS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ADH는 물을 보충하죠. RAA 시스템은 물론 물도 보충하지만 나트륨을 주로 보충하죠. 근데 얘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물을 조금 더 빨리 보충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탈수 상황이긴 하지만 물을 조금 더 빨리 땡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은 부족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미친 듯이 부족해서 그렇지 물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피부 긴장도가 저하되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나트륨이 적어 135보다 적어요.
그런데 피부 긴장도가 저하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요겁니다. 치료는 노말 셀 라인이죠. 치료는 노말 셀 라인인데 의식이 저하돼서 지금 나는 모르겠어. 뭐 신경의 탈수초든 뭐 부작용이든 뭐 이런 거 다 모르겠고 지금 일단 환자의 뇌 부종을 해결해야겠어. 그러면 3%의 NaCl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정상혈당성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몸에 아까 여기 위에도 있네요. 우리 몸의 전해질이나 수분은 ADH나 RAAS 시스템으로 인해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여기 있네요. 특정 원인에 의해서 ADH가 과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RAS 느낌에서는 있죠? RAS 느낌으로는 야 물이 자꾸 넘치네. ADH가 자꾸 물을 흡수하니까 RAAS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이 자꾸 넘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럼 내가 살짝 억제돼 볼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트륨이 배출이 많이 되겠죠. 재흡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늘었죠. ADH가 활성화돼서. 근데 RAS가 줄었으니까 물 여기서 줄었죠. 그럼 나트륨은 이 나트륨이 준 건 어떻게 해결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 체액과 관계없이 ADH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있죠? SIADH거나 혹은 여기 있죠? 갑상생이 저하돼서 심박출량이 줄면서 순간적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사실 원인까지도 안 궁금해요. 핵심은 요거죠. 피부 긴장도가 정상이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 ADH 때문에 물이 저류가 돼서 알도스테론이 꺼진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의 저류만 막아주면 모든 것이 해결돼.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제한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장성 저나트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유효 혈장량이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서 얘랑 모두 미쳐 날뛰는 거죠. 그러면서 물도 저류되고 나트륨도 저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도 제한해야 되고 나트륨도 제한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얘 핵심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 발생하는 거죠. 물과 나트륨이 둘 다 차니까. 자, 그 다음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CKD에서 PLC-풀의 분비 능력이 감소되거나 혹은 케이스페어링 이뇨제를 써버리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스 이니비터나 스피롤로락톤 이런 것들을 써버려서 프린시펄 셀에서 K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탈분국이 쉽게 일어나죠. 그러면서 톨티를 동반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에는 좋지도 않죠. 처음에는 이제 심근이 과활성화되지만 나중에는 퍼지면서 심정지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근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칼륨을 빼긴 빼야 돼. 일단은 심근을 안정화시켰는데 일단 칼륨을 빼긴 빼야 돼. 그래서 인슐린이랑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세포 내로 빼거나 혹은 퓨로세마이드나 혈액 투석을 이용해서 몸 밖으로 빼면 되겠습니다. 자,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죠. 실제로 설사나 이런 실제로 칼륨이 빠졌거나 혹은 퓨로세마이드를 사용해서 사용이 벌어서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알도스테론이 자극되거나 혹은 원발성 알도스테론증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알도스테론이 과하게 작동하면서 K를 너무 많이 분비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로 탈분국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플래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경구로 칼륨을 보충하여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 혈뇨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혈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구체성 혈뇨인지 아니면은 비사구체성 혈뇨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여기를 막 실제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RBC가 볼볼볼볼 이렇게 새어 나온다. 새가 이거 맞나? 새? 새가 맞는군요. 새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피가 출출 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구체성 혈뇨는 보통의 현미경적 혈뇨를 의미하고요. 비사구체성 혈뇨는 유관적 혈뇨를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구체성 혈뇨를 보자면은 여과막이 손상돼서 적혈구가 미세한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틈을 나오면서 찌그러져서 이상 적혈구가 보이는 겁니다. 최소 리미트는 40%고요. 문제는 보통 60에서 70%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로 모듈이 좀 굳으면서 생기는 틀에 적혈구가 끼면서 RBC 캐스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핵심은 요거죠. 이상 적혈구가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구체성 혈뇨는 왜 생기냐 하면은 면역 복합체 침착으로 인한 사구체 신염. 결국에는 이 여과막으로 RBC가 새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여과막에 문제가 생긴 게 문제인데 이 전체 염증이 막 생겨서 얘를 공격해. 그러면서 얘 손상을 발생하는 사구체 신염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런 염증이 없어.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요 막 자체에 구멍이 조금씩 나 있는 그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구체성 신염이거나 혹은 여과막 자체의 문제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사구체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피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증상이 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있으면 결석, 발열과 배뇨 자극 증상 시 감염, 근데 방광염이 메인이기 때문에 발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령의 환자가 무통성 혈뇨를 보이면 방광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신장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장 생검을 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광 내시경이나 복부 CT를 촬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우선해서 얘가 비사구체인지 사구체인지 어쨌든 병적인 혈뇨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실제로 병적인 혈뇨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잠깐 피가 나는 건지를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일과성 혈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말이 없네요. 젊은 환자가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이나 뭐 극격한 스트레스를 했다 이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 정상이었고 그 다음에 나 증상도 없고 비흡연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빈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딱 봐도 야 정상이야 이거를 엄청나게 시사를 합니다. 그 경우에는 경과 관찰 혹은 재검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과성 혈뇨도 아니고 봤더니 이상 형태 적혈구도 있었어. 그 말은 사구체 신염이라는 얘기겠죠. 물론 요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구체 신염의 주요한 질환들이 이렇게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니네요. 사구체 신염이고 이렇게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구체 신염은 그러니까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면서 사구체 염증이 발생하면서 사구체 여과율 GFR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물이 저류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해서 여과막이 손상되면서 혈뇨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질환이에요. 핵심은 물이 저류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염식을 통해서 나트륨 저류를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뇨제로 사용해서 물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뇨제는 ACE 인히비터나 ARB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확실히 물이 조금 많이 차서 물을 꼭 빼줘야 된다 하면은 퓨로시네마이드도 사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우선되는 거는 얘가 이제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면역복합체 침착이 만물의 원인이었죠. 이 면역복합체가 어떤 면역복합체인지에 따라서 어떤 면역복합체인지 따라서 있죠.
어떤 면역 복합체인지 따라서 이렇게 종류가 나뉘는 겁니다. 자, 먼저 IgA 같은 경우를 보시면 얘는 원래부터 조금 생성이 되고 있었어. 유전적인 소견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IgA가 원래도 과도하게 생성되고 있는 애입니다. 애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IgA를 우리 몸이 항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가 면역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자가 면역은 정상적인 신체의 구조를 우리 몸이 항원으로 오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실제적으로 비정상적이긴 해요. 어쨌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비정상적인 IgA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항체가 만들어져서 면역 복합체를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기도 감염이 발생하면은 이 면역 복합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언제? 직후에 2, 3일 이내에 원래부터 조금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감기가 딱 걸리자마자 바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미경적인 혈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 복합체는 특징적인 게 메산지움에만 국소적인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C3 보체를 그렇게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아서 C3 보체가 정상인 것도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슬알근 감염 후 사고체 신염 PSGM부터 보시면 이 사슬알균 항원에 대한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는 거죠. 얘는 항원에 감염되고 그 항원을 인지하고 면역 과정을 거쳐서 면역 복합체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염 후 10일 전후로 증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전반적인 보체 소모가 있기 때문에 C3도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슬알균에 감염돼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ASO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사슬알균 독소에 대한 항체인데 얘가 있다고 PSGN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있으면 최근에 사슬알균에 감염이 있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애라서 얘가 있다면 PSGN일 수도 있겠구나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푸스 신염 같은 경우에는 SLE가 신장을 침범한 거죠. 그래서 SLE에 의한 항액 항체에 대한 면역 복합체가 침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라레시나 관절통 등의 SLE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고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는 전신적인 면역, 자가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C3포가 모두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급속 진행형 사고체 신염은 다른 질환들이 조금 중증 악화가 되면서 중증 손상이 되면서 이 피브린이 공간으로 새어 나오면서 이 벽측 상피세포가 증가하여 현미경상 초승달을 그리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고체 신염이나 다른 막성 질환들의 중증 스펙트럼이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증 악화나 이런 것들, 이런 혈관염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혈관염에 의한 손상이 있다면은 이 혈관염이 폐도 침범하면서 객혈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라겐 유전자 이상이죠. 여기 앞에 말씀드렸던 이 면역 복합체 침착으로 막이 손상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과막 자체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얘는 그 여과막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알포트 증후군과 얇은 기저막병이 있겠습니다. 자, 둘 다 기저막의 구조 이상이 문제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전신적인 기저막이 모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얇은 기저막병은 사구체 기저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포트가 좀 더 중증의 기저막 질환이고 얇은 기저막병은 조금 경증의 기저막 질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장뿐 아니라 코클리어의 기저막이나
수정체 낭에도 콜라겐 이상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청이나 수정체 돌출로 인한 원뿔 수정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얇은 기점합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미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팔로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질환 다 모두 유전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력을 동반하겠죠.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다. 다 하죠 그냥. 자, 다음에 단백뇨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 단백뇨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이 단백질의 종류에 이렇게 알부민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불린이 있죠. 그래서 이 알부민으로 대표되는 질환이 신증후군이고요. 이 글로불린 단백뇨의 대표적인 질환이 다발골수종인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단백질도 물론 일과성 단백뇨를 가장 먼저 감별하고 두 번째는 이 신증후군이나 가발골수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 신증후군이라면 세 번째로 어떤 신증후군인지를 확인하는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단백뇨를 검사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딥스틱을 이용한 단백질 검사를 제일 먼저 하는데 얘는 선별 검사고요. 알부민을 주로 검사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4시간 소변 단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골든 스탠다드였지만 최근에는 UPCR로 대체되고 있다. 단은요 UPCR, 유린 프로틴 크레아틴 레이쇼, 얘가 한 번의 검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선호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정기 영동까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다발골수종을 룰아웃 해야 되니까 다발골수종부터 한번 볼게요.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악성 증식에 의해서 항체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는 질환입니다. 얘는 알부민이 아니고 이 항체 단백질의 라이트 체인이 소변으로 나오면서 단백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딥스틱은 알부민을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이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이 딥스틱에서 정상으로 소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UPCR 모든 프로틴을 확인하는 검사에서는 이게 3.5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거죠. 거기에는 라이트 체인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자세한 것들은 혈액 종양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 어떤 단백질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단백질 정기 영동이 필요하다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증후군을 보면은 얘는 사구체 여과막의 투과도 증가가 문제인 거죠.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여과막으로 알부민이 통과하면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알부민이 몸 밖으로 다 새어나가면은 우리 몸은 저알부민 혈증이 되겠죠. 그러면은 혈관 내 교질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내 물이 간질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신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증후군의 핵심 증상 중 하나가 전신 부종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손실된 알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단백질 합성이 자극이 되는 거죠. 근데 알부민만 합성되는 게 아니라 지단백도 같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는 거, 이게 이제 핵심 증상이다. 전신 부종과 콜레스테롤 증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관 내 물이 줄면은 우리 신장은 뭐야 물이 적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여기 간주로 다 나갔는데 그러면서 RAAS가 활성화되면서 체액의 저류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핵심 치료는 똑같죠? 물 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과성 단백뇨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증후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미세 변화병이죠. 요거는 사구체 여과막의 족세포의 발돌기가 소실되는 질환입니다. 얘는 이 여과막 자체의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에서 정상 소견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얘는 여과막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여과막에 붙어 있는 족세포에, 물론 얘도 여과막의 일부긴 하지만 발돌기가 소실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에서 정상 수건이 나올 정도로 변화가 크지 않다. 그래서 미세 변화병이라고 부르고요. 소아에서 주로 호발하고 스테로이드가 핵심 치료다. 이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막성신병증, 막4구체 신염 같은 경우에는 여과막에 면역 복합체가 침착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상 GBM이 두꺼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면역 복합체는 주로 항인디질 분해 요소 A2 수용체 항체, 이렇게 얘가 이제 주로 생기고, 얘 때문이 주로 생기고요. 그 외에도 암 항원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신장,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자, 신장 아밀로이드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핵심이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A가 생성되고 얘가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면서 여가 장벽을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국소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복적인 신손상에 의해서 경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만성 고혈압, 이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성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반복적인 신손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급성 신손상과 만성 신부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급성 신손상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서 GFR이 감소되면서 이제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죠. 환자가 소변이 적어졌어요. 뭐 소변량이 줄었어요.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GFR이 감소하면서 물만 줄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크레아틴이나 칼륨, 수소 등의 배출이 못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고칼륨 혈증과 대사성 산증도 동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게 들어가는 애가 문제거나 신장 자체가 문제거나 잘 나왔는데 몸 밖으로 못 나오거나 이거였습니다. 프리레날 같은 경우에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한 게 핵심이었어요. 신장은 괜찮은데 들어가기를 애초에 적게 들어가니까 나올 것도 없는 거죠. 주요된 원인은 탈수거나 뭐 물을 적게 먹었다거나 물을 많이 빼졌다거나 혹은 엔세이드를 복용하면서 신동맥이 수축되는 거죠. 들어가는 혈관이 작아져서 피가 못 들어가거나 어쨌든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 입장에서는 물이 너무 적게 들어오니까 나는 멀쩡해. 나는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물이 적어. 그러니까 더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A를 최대한 재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소변이 나가야 되는데 NA를 최대한 흡수를 해버리면 소변의 NA는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소변 NA가 20 이하, VNA가 1% 이하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치료는 수액을 쓰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핵심인데 소변 NA 20 이하 이것도 줄 수도 있고요. 보통은 탈수에 대한 과거력이나 이런 기타 정보들이나 혹은 엔세이드를 복용했다는 얘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린직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 자체의 문제인 거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신장이 손상되면서 나트륨 재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밑에
요렇게가 이제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포스트 레날 같은 경우에는 다 괜찮아. 다 멀쩡한데 이 나갈 때 콱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소변이 나가는 길이 막혀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뇨관을 삽입하여 소변이 배출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뇨관을 삽입했더니 소변이 배출됐다. 이러면 무조건 포스트 레날인 거예요. 혹은 초음파를 통해서 수신증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하부가 막혔으면 폴리카테터나 신장 참냄술, 방광 참냄술, 여기가 막혔으면 여기 물이 차겠죠? 그러면은 여기 요가 스텐트를 넣거나 혹은 신장 참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렌지 AKI의 원인이 되는 횡문근 융해증, 급성 사이즈 신염, septic상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결과적으로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마이오글로빈이 나오고 이게 세뇨관에 침착되면서 AKI가 유발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오글로빈에 의해서 콜라색 소변을 보이고요. 근육 압통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CK나 LDH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오글로빈에 의해서 콜라색이고 딥스틱에도 자멸로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현미 영상 RBC는 없는 겁니다. 실제 출혈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급성 사이즈 신염은 과민 반응이네요. 항생제에 대한 약물 과민 반응으로 사이즈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과민 반응과 염증이니까 발열이나 피부 발진, 호상구 증가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을 중단해야겠죠. septicshock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열과 저혈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성신부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이런 거를 주죠. 하지 부종이나 고혈압을 주고요. 혹시 없다면 초음파에서 양측 심장이 10cm여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거 CKD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지겹죠, 이제? 자, 신기능 저하로 인한 체액 저류 치료가 뭐겠어요? 당연히 저염식과 ACE 이니비터겠죠? 여기 핵심입니다. 물론 퓨로세마이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요독증후군이 이제 CKD의 가장 핵심적인 합병증인데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면서 독성 물질이 체내에 축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독성 물질로 인해서 구토나 오심, 피로나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심막의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심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보통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심막염이 있거나 혹은 실제로 노폐물이 증가했다면 BUN이 80 이상이라면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석의 가장 큰 적응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중증 CKD에서 이 체액 저류를 숨도 못 쉬고 막 폐 엑스레이 봤는데 폐에 물 꽉 차 있고 난리 났어. 이 체액 저류를 퓨로세마이드로 뺄 건지 아니면 신대체요법 투석을 진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대체요법의 적응증을 아셔야 되는데 적응증은 요독증후군이 발생했거나 6 이상의 고칼륨 혈증이거나 혹은 몇 년간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요. 이런 약물 치료 실패가 원인이 됩니다. 일단은 이러한 이러한 방식의 투석을 진행하면 된다. 어쨌든 퓨로세마이드 쓸래 아니면 신대체요법 쓸래 이것만 결정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어디 들어가기도 애매해서 이렇게 두 개 뿅 하고 나와 있는데요. 신혈관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신동맥이 협착되면서 그로 인해서 RAA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분비가 아니죠. 활성화되면서 체액이 저류되는 2차성 고혈압 질환입니다. 신동맥이 협착되어 있으니까 복부 잡음이 들릴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이 혈관이 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잘 안 가니까
한쪽이 중요합니다. 한쪽 신장이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양쪽이면 뭐죠? 네, CKD입니다. 한쪽이 만성혈로 위축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자 영술로 심동맥에 여기 협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주로 요게 나오더라고요. 복부 잡음. 복부 잡음이 있으면은 요거를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물론 고혈압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요 치료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단까지만 보시면 돼요. 주혈관은 물 빼주거나 혹은 이런 혈관을 조금 늘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 빈출이죠. 다낭성 심질환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PKD1 유전자가 변이되면서 이러한 덕트나 튜브, 액체를 분비하는 세포의 증식이 억제되지 않아서 과도한 액체가 저류되고 그것이 낭종을 형성하는 질환인데 얘는 신장뿐 아니라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간에도 막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대뇌 동맥에도 시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대뇌 동맥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감시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막 낭종이 많으면 얘를 누를 수 있겠죠? 얘를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신혈관성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고요. 그다음 얘가 팡 하고 터지면은 뭐 신장의 혈관을 따라서 비사고성 혈뇨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는 뭐 이거 혈압만 관리하면 되고요. 낭종이 간염이 발생하면 사이클로프로사신을 투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신장에 대해서 정리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고 뒤로 갔을 때 조금 거의 1시간을 떠들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아파서 좀 대충한 경향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